그 송영길이하고 이준석이를 그 굳이 KBS가 불러서 토론을 시켰어요.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아주 이게 부적절한 게요. 네. 먼저 이제 그 KBS가 저는 더 문제라 봐요. 네. KBS가 이제 그 국민의 방송 공중파잖아요. 네. 그런데 그 둘 다 지금 이제 범죄 피의자 아닙니까? 네. 송영길은 이제 그 돈봉투 사건의 피의자고, 네. 이준석은 이제 그 무고죄의 피의자입니다. 네. 이런 이제 그 피의자 두 명을 불러서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도록 멍석을 깔아준 예. KBS가 이제 가장 문제다. 그 두 사람이 뭐 옥중에서 토론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좀 있으면 이게 뭐 송영길이도 구속되겠지만 이준석이도 이제 그 수사 본격 착수됐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옥중 토론은 별개로 하고 KBS에서 토론하는 거는 아주 부적절하다 봅니다. 그 옥중 토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죠? 감옥살이를 안 해보셔가지고. 네. 이게 통방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동이 이렇게 있잖아요. 한 50m, 100m 떨어져 있으면요. 창가에 매달려가지고 소리 질러서 토론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송영길이는 그렇게 해봤을 거고, 이 감옥살 해봤나, 송영길이가? 아마 감옥살이 한 번 정도 네, 해봤을 때, 이준석이는 전혀 그런 적이 없어서 이것들 한번 해보면 진짜 기가 막히겠네. 그러니까 옥중 토론 괜찮다. 지금 이제 그 송영길이가 예. 토론하면서 이제 그 뭐라 했냐면 예. 검찰을 이제 그 완전히 맹비난했습니다. 검찰이 이제 모든 사건을 조작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이 왜 검찰하고 목숨 걸고 싸우지 않느냐 네. 이렇게까지 비난하면서 저는 이런 게 도둑놈 범죄자한테 마이크를 주가지고 오히려 국가기관을 비난하게 만드는 네. 이런 게 KBS 행태 정말 저는 심각하다. 네. 그래서 이 KBS를 지금 이게 아예 수신료 폐지해버리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데 여론이 높은 거예요. 글쎄요. 이게 폐지도 아니고 그 분리해서 징수하라는 건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뭐 여러 이유가 있어서 한전 전기료에 합산해서 강제 징수했지만 그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부자연스럽고. 그러니까 정상으로 가겠다는데 이것들이 곧 죽을 것처럼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준석이도 마찬가지예요. 네. 뭐라 하냐면 이게 자기는 아무런 당의 분란의 잘못이 없고 네. 자기는 이제 길 가다가 차에 친 피해자일 뿐이다. 길 가다가 이게 차에 친 교통사고 피해자일 뿐인데 자기가 이게 반성할 게 뭐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그 김기현 체제를 맹비난을 했거든요. 네. 둘이가. 그리고 서로 이게 또 둘이는 궁합이 잘 맞아요. 네. 예를 들어 이제 그 송영길이나 이준석이 보고 대선의 1등 공신이다. 네. 이준석이 없었으면 윤석열이 대통령도 못 됐는데 억울하게 토사구팽 당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또 저것끼리는 서로 막 이게 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둘이 합쳐가지고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 원색이라 그랬잖아요. 예. 싱하이밍. 네네. 이걸 이게 이준석이 그러더라고. 아니, 그럼 이게 그 싱하이밍이 원색이면 윤석열은 고종이냐? 무능한 고종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게 이준석이가 또 비난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야 이런 게 방송 옛날에도 4번 했거든요. 네. 이번에 5번째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서로 대표니까 4번 했는데 이번에는 둘 다 이게 대표도 아니고 둘 다 이게 범죄자인데 왜 이렇게 국민의 방송이 깔아주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송영길이는 곧 지가 스스로 수사 받겠다고 2번이나 갔으니까 곧 수사가 이제 되겠죠. 그러니까 이자가 왜 피의자인지는 다 아시는데 이준석이는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지 저거는 피의자다 그러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거 이준석이도 수사 중입니까? 수사가 이제 많이 됐습니다. 네. 저번 달이 5월 4일 날 네. 어린이날 전날이죠. 네. 오늘 6월 달이잖아요. 5월 4일 날 서울중앙지검에서 네. 장기훈 이사를 불러서 조사했어요. 장이사라고 하죠. 장이사. 네. 장기훈. 이분이 김철근이가 7억을 투자해 주겠다. 네. 그때 각서 피부과에 7억 투자해 주겠다. 네. 각서 써주고 이게 그 성매매 없었다, 뭐 접대 없었다. 네. 이런 데 그 실무 이사입니다. 네. 이분을 이게 그 5월 4일 날 조사를 했어요. 장이사를. 이분이 그 이준석이한테 성접대 계산도 하고 폭로한 실무자고
그래서 이제 김철거를 보내가지고 네. 허위로 이게 그 증거를 위조하려고 7억 투자해 줄 테니까 아니라 해라. 예, 예. 이게 바로 장기훈 이사인데 이분을 이게 5월 4일 날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 오늘은 이제 그 16일인가요? 예. 다음 주에 17일입니다. 예, 20일 날. 화요일 날. 예, 20일 날 성접대한 사람 네. 그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소환이 됐어요. 아, 그래요. 문자가 왔더라고. 당신에게 그 조사를 하는데 4시간 걸리니까 출석해 주세요. 4시간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네.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이분이 성접대를 한 당사자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20일 날 조사하면 그러면 이게 대충 가로 세로를 무고한 거거든요. 가로 세로 이게 강용석과 김세를 고소한 거죠. 성접대 사건을 조사하는 건 아니고요. 성접대가 이제 그 공소시효가 지났잖아요. 네. 근데 성접대가 있었다고는 본 거예요, 경찰이.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준석이가 가로 세로 강용석과 김세를 고소했잖아요. 네, 성접대 안 했는데 안 했다고 했다고? 거짓말했다고 고소했어요. 근데 네. 그게 기소 의견으로 중앙지검에 갔거든요. 이걸 이게 그 조사를 하고 있는 이런 데 상황이죠. 저 무고죄로. 예. 무고가 좀 형이 무겁죠. 무고는 무겁죠. 예. 위정하고 이게 무고 똑같기 때문에 네. 지금 이게 경찰에서 왜 그러면 기소 의견으로 넘기느냐. 결정적인 게 종업원 진술, 마감하고 네. 웨이터, 밴드 네. 이런데 종업원의 진술이 성접대가 있었다. 네, 네. 이거 하고 그다음에 결정적인 게 요금 그 술값 계산서 양주 한 병 얼마 네. 그다음에 밴드 10만 원 아가씨 10만 원 2차 50만 원 이게 명세서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결국에 경찰에서 기소 의견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증거가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그 언론의 경향신문이나 언론을 보면 네. 20일 날 김성진을 조사하고 나면 곧 이준석이를 소환한다. 지금 이게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이도 곧 그러면 저기 기소 의견으로 지금 갔으니까 이제 재판정에 서겠네요. 기소가 되면. 지금은 이제 그 중앙지검의 형사 1부가 하는데요. 네. 부장검사가 이제 그 박혁수 이분이 좀 호남이라가 제가 계속 비판을 좀 했어요. 왜 빨리 안 하냐? 8개월 예. 됐거든요. 부장검사 박혁수 그다음에 담당 검사가 오상년 검사예요. 오상년 검사가 이준석이를 수사하고 있는데 네, 네. 이분이 괜찮아요. 검사가 오상년 검사가 네. 저는 근데 그 원칙대로 수사할 걸로 봐요. 지금 이게 그 팽팽한 긴장감이 왜냐하면 이게 이준석이가 기소가 되는 순간에 공천이 자연스레 물 건너가는 거죠. 뭐 아까 그 박사님이 이철규 사무총장 그 다만부터 이게 평석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일단 이게 사법 리스크로 성 접대를 받은 걸 거짓말이고 무고로 기소가 돼버렸다. 예. 그러면 이게 그 자체가 공천 탈락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제 그 지금 상당히 법조계에서 지금 이게 임박했다 이준석 소환이.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예. 다음 주 20일 날 김성진 소환, 다음이 이준석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검사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자, 예, 송영길이 이준석이가 보통 이제 이런 심리가 좀 있더라고요. 아이고 뭐 이제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나 이제 며칠 있으면 감옥 갈 것 같아. 그러면 마지막에 뭐 하고 싶은 걸 다 한다고. 예, 어디 여행을 갔다 오기도 하고 오랫동안 못 만날 것 같으니까 뭐 부모님 갑자기 찾아가기도 하고 TV 같은데 한 번이라도 또 나가서 뭘 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저는 이제 이 송영길이 이준석이 토론을 보면서 그래, 예, 이제 곧 안 보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게 그 박지원이라고 있잖아요. 국정원장. 예. 박지원이가 이제 그 조국이가 신당을 만들어 광주로 논다 했거든요. 어. 근데 그 인터뷰에서 어허. 유승민이도 이준석이하고 신당 만들어서 논다. 아니 유승민하고 이준석이가 신당을 만들어서 총선에 논다. 어허. 이렇게 박지우가 인터뷰를 했더라고. 이 사람에게 옛날에 뭐 자기 스스로 구단했다가 8단 내리더니 제가 보기에 지금 뭐 18급 바둑 8급도 안 되는 18급 두고 있는데요. 요즘 이게 신당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하고 친하고 고문 변호사 오래 했잖아요. 예. 그 신당 만들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게 유승미하고 이준석이가 신당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 만들어봤자 거기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뭐 이게 박지원이가 전역에 잘못 짓고 있고요. 예. 아마 이게 결국은 이준석이는 이제 그 사법 리스크로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그 박지원이는 뭐
평론이나 분석이 아니고 그 희망사항 얘기한 거예요. 희망. 예, 유승민하고 이준석이가 저기 우파 분열하는 당 하나 다시 만들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추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신당 만드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지난번에 그 이 김무성이하고 유승민이가 따로 나가가지고 이것들이 배신하고 나가서 바른정당 했잖아요. 그때 그거 저 전당대회도 못했어요. 사람을 못 모아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때는 뭐 굉장한 사람도 많았잖아. 안철수도 뭐 있고 30명 가까이 갔는데도 그랬다니까. 그래도 이게 공중분해 돼버렸잖아요. 신당이 그 쉬운 게 아니다. 뭐 저는 뭐 유승민이는 그 어떤 분은 수도권으로 보내서 뭐 정리하든지. 어차피 대구는 공천이 안 될 테니까 뭐 이렇게 정리하든지 바로 안 주면 또 이게 어떻게 반발할지 모르니까 이준석이도 이게 그냥 노원에 가면 어차피 안 되거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리하든지 아닌데 근데 사법 리스크로 이렇게 정리돼 버리면 뭐 이준석이도 이게 그냥 정치 생명이 끝나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그래요. 자, 박지원이 얘기한 김에 그 얘기 좀 하죠. 그 조국이가 말이죠. 뭐 하려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다들 보던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그 확률은요. 이준석이하고 비슷합니다. 사법 리스크로 못하게 될 확률이 제일 높아요. 아직은. 왜 그러냐면 이게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항소심부터는 정인이 거의 없어요. 전부 이게 필요한 정인은 1심에 다 나왔잖아요. 이미 유재수 감찰도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입시 부정도 정경심이 대법원까지 다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인이 필요 없으면 조국이도 뭐랬냐면 이게 내년 초쯤에 되면 대법원까지 확정될 것이다. 이렇게 글을 쓴 게 있어요. 내년 초쯤. 자, 그러면 이게 그 과연 이게 대법원까지 확정이 됐을 때 조국이 출마하려면 무죄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게 벌금 정도가 나와야 출마가 되잖아요. 근데 이미 실형 2년이에요. 실형 2년. 근데 과연 이 조국이가 한 6, 7개가 유죄인데 이 모든 게 무죄가 나오거나 벌금이 나올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전혀 없어요. 그래요. 일단은 저는 사법부 판결 때문에 피선거권이 제한돼서 못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제일 높다. 이런 보면 돼요. 그 사법부 판결은 어쨌든 확정되어야 피선거권이 제한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심에서도 형이 나와서 뭐 2년이다 합시다. 그러고 법정 구속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대법으로 상고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법 끝날 때까지는 여전히 이게 무죄 추정이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도 옥중 출마는 가능하죠. 그게 문제죠. 그런데 통계학적으로요. 작년에 우리 사법 영감을 보면 대법원의 판결의 평균 기간이 2.8개월입니다. 2.8개월. 대법원 판결은 2.8개월. 2년 8개월이 아니고 2.8개월. 원래는 이게 4달 안에 선고하니까 2.8개월 만에 다 기각 되는 거죠. 이게 우리 통계인데. 그런데 이제 하나 걱정되는 거는 바로 이제 최강욱이 케이스죠. 최강욱이가요. 주심 판사가 이제 오경미입니다. 오경미. 어제 제가 오경미하고 연수원 동기 그 서울법대 선배를 만났는데 제가 이게 오경미가 진짜 좌파 중에 좌파 대법관이다. 어떻게 최강욱이를 1년간 사건을 들고 있다가 1년 동안 들고 있다가 전원합의체로 싹 넘겨서 앞으로 1, 2년 더 들고 있겠다는 거죠. 저 임기는 다 채우게 해주겠다. 국회의원. 다음 총선까지도 출마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요. 그래 오경미를 욕을 했더니 그 선배가 이게 오경미는 중도다 중도. 이러더라도 그 선배는 조국이 직계 후배거든. 법대 PDF 편집장. 그러니까 이제 근데 오경미가 좌파입니다. 엄청나게 노정희, 오경미, 그다음에 김선수, 김명수 이 4명이 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강욱이처럼 1년 끌다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뭐냐면 이게 그 이유가 뭐냐? 조국이 집에 컴퓨터 3개 있잖아요. 거기 하드디스크를 교체를 해줬잖아. 김경록이라고 자산관리사가 컴퓨터에 하드디스크 3개를 교체를 해줬거든요. 근데 김경록 씨가 들고 있다가 이걸 검찰에 자발적으로 갖다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조국이나 정경심이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김경록 씨한테 준 거 아닙니까? 빼돌리라고. 그러니까 김경록 씨가 자발적으로 검찰에 주면 증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정경심이나 조국이가 참여하지 않고 포렌식했다. 이래가지고 이게 전화배처럼 넘긴 거예요. 이게
오경미가 그러니까 이제 그 최강욱이는 뭐 1년 동안 끌은 데다가 앞으로 전화 배치 가면 최하 1, 2년 또 보거든요. 예. 만약에 조국이도 이렇게 끌어버리면 조국이도 이렇게 끌어버리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확률이. 저는 확률이 통상적이면 못 나오고 교도소 가니까. 근데 두 번째 대법원이나 항소심이 아주 조국이 봐주려고 시간을 끌어버린다. 이러면 이게 조국이 출마합니다. 저는 조이가 하여튼 그래서 감옥을 가면 저는 그런데 대법에서 시간이 끌고 그래서 선거가 오면 무조건 출마라고 봅니다. 그렇죠. 아니 영치금 장사도 하는 판에 선거 나가면 후원금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박지원이가 예. 예측을 한 거죠. 조국이가 길이 없는 길을 간다고 했지 않냐. 근데 민주당은 길이 아니냐. 민주당이라는 길은 아니다 이거지. 물리 해석을 한 거야. 박지원이가 이것도 정치 제가 보기에 한 18급인데 길 없는 길을 간다 했으니까 민주당은 아니다. 그러니까 길이 없으니까 무소속. 아니면 이게 새로 신당 만들어 나가는데 본인이 볼 때는 신당을 만들어서 광주에 출마한다. 광주에. 이렇게 지금 박지원이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요. 자, 이 조국 얘기 관련해서 서울대에서 파면했잖아요. 서울대. 우리 서정훈 변호사도 서울대 동문이시죠? 저는 이제 그 조국이보다 더 오래 있었어요. 제가 서울대 학사, 석사, 박사 9년을 법대에 있었어요. 근데 이해찬이가 뭐 자기가 서울대 나온 거를 뭐 취소하고 싶다 그랬나? 하여튼 뭐 막말을 막 퍼붓더라고요. 조국이 파면시켰다고? 요즘 이게 이해찬이가 매일 특강이나 강연합니다. 14일에도 이게 국회 가서 하고 요즘 어제 이게 16일 날 전북 도당에서 또 강연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쌍방울에서 이제 이해찬이한테 월 3천만 원씩 용돈 주다가 딱 선거 끝나니까 끌었잖아요. 대선 자금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해찬이가 돈이 없는지 특강을 다 가요. 쌍방울에서 월 3천만 원씩 주다가 그게 끊겼단 말이에요. 대통령 수권하고. 요즘 이게 진짜 매일 거의 특강을 자주 해요. 그 최근 사건이 터져서 돈을 끄는 게 아니고 선거 끝나자마자 딱 끊어버렸어요. 대선 원래 이재명이 대선 자금이거든요. 그 명분은 이재명을 돕기 위해서 여의도에 진미파라곤에 방 4개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게 돈을 달라. 그래서 이재명이 도와주려고 쌍방울에서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거 끝나니 끄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찬이가 요즘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 어제 전북 도당 당원 연수 교육에서 한 말인데 네. 장학금 받았다고 대학 교수를 파면하는 게 대학이냐? 앞으로 이게 그러면 서울대 교수는 장학금 받으면 안 되는 거 그렇지 아니야? 자식이. 네. 예. 그러면서 이게 서울대 명부에서 내를 빼달라고 하고 싶다. 서울대 명부에서 자기 빼달라는 거야. 자기는 서울대를 2번 다닐 때 2번. 이해찬이가 서울대 섬유공학과 7일학번입니다. 섬유공학과 1년 다니다가 자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사회학과 7학번으로 자기는 서울대 2번 다니는데 내가 이게 부끄러워서 서울대 졸업생이라는 말을 못하니까 명부에서 내를 빼달라. 이런 얘기 주장을 한 겁니다. 아니 서울대가 이해찬이를 부끄러워하는 거 아닌가? 조국이도 부끄럽고 서울대가. 그러니까 뭐 빼달라면 이게 서울대 입장은 불감청 고소원이죠. 빨리 빼줄게. 먼저 빼라고는 못해도 불감청 고소원 진짜로 이게 빼달라면 빼주죠. 지금 이게 장학금 받았다고 파면했다.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죠. 물론 이제 그 부산대 노환중 교수 있잖아요. 이 장학금 받은 게 물론 이제 그 불법이에요. 김영란법 위반으로 이제 그 처벌이 됐잖아요. 네. 그게 그냥 장학금이 아니에요. 장학금은 가난하거나 아니면 이게 성적이 우수해 주죠. 네. 조민이 학점이 1점 됩니다. 네. 학점이 1점 돼요. 와, 선동열이 전성기 때 방어율하고 비슷합니다. 선동열이라고 있잖아, 야구 선수. 그 방어율이 0점대 1점대였거든. 그렇지. 아니, 예. 조민이가 학점이 보통 4.5, 4.3일 만점이잖아. 예. 학점이 1점대예요. 그다음에 재산은 신고 재산이 100억에 육박합니다. 아니 1점대 나오기 쉽지 않은데. 유급을 몇 번 당했으니까 1점대. 그거 신기하네. 그다음에 재산이 거의 한 6, 70, 100억에 육박. 실제 재산은 100억이 훨씬 넘죠. 예. 그러면 이게 조민이가 장학금을 6개월 연속 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아니 돈은 갚고 강남 좌파 성적은 1점대인데 유급 당하고 네. 이게 장학금 받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노환중 교수가
조국이한테 청탁을 위해서 뇌물이 뇌물입니다. 분명하잖아. 그게 판사가 판결한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또 파면 중에 하나의 이유에 불과해. 그 외에도 뭐 조국이 지은 죄가 위조한 것부터 해가지고 뭐 감찰 무마부터 지은 죄가 한두 개입니까? 실형 2년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파면이 만시지단 너무 늦은데 월급을요 처음에 3개월간은 50% 줍니다. 그 다음에 3개월 지나면 30% 줘요. 강의 한 번도 안 하고 억대 받아갔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자기 책 쓰고 강연 다니면서 이게 돈 또 투잡으로 벌었잖아요. 이게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늦게 파면한 게 이게 더 문제인데 이해찬이는 장학금 받았다고 파면하면 이게 서울대냐고 이렇게 맹비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 참 근데 뭐 이 상황에서 왜 이해찬이가 갑자기 조국이 얘기를 들고 나오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뭐 이해찬이는 이제 그 무조건 그 윤석열 정권이나 이런 걸 이렇게 공격하고 그다음에 이재명이든 조국이든 전부 이게 검찰에 탄압받고 있다 윤석열에 이러니까 이게 그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게 저 이제 이해찬 이름만으로는 장사가 잘 안 되니까 뭔가 지보다는 조금 더 뜨거운 것 같은 조국이 끌어들여 갖고서 뭐 한 번이라도 더 언론에 날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뭐 여러 가지 이게 지지층을 좀 결집하려고 하겠죠. 아마 이게 조국 지지하는 놈이나 이재명 지지하는 놈이나 문재인 지지하는 자나 전부 이게 뭐 대부분 이게 지능이 없거나 양심이 없는 자들 아닙니까? 다 이게 뇌가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해찬이가 다니면서 이렇게 선동질 하고 있고요. 그것만 게 아니고요. 이해찬이가 뭐랬냐면 이게 그 또 이제 그 중국 대사 네. 윤석열 발언도 맹비난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싱하이밍이 원세계하고 비슷하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해찬이가 뭐랬냐면 야 원세계는 중국에 가가지고 쿠데타 해가지고 나중에 그 총통까지 됐잖아요. 그때 그 우리 수는 신해 혁명 때 네. 1912년 신해 혁명 때 네. 위안스카이 원세계가 그때 초대 총통 됐잖아요. 쿠데타처럼 친위 쿠데타잖아요. 그래요. 이게 원세계인데 윤석열 대통령 만약에 싱하이밍을 원세계에 비판하면 나중에 시진핑 만나면 너 뭐라고 할 거냐? 시진핑 만났을 때 윤석열 대통령 당신이 시진핑한테 뭐라고 할 거냐 말이야. 원세계는 쿠데타한 사람인데 그럼 싱하이밍이 쿠데타가 시진핑한테 쫓아내는 거냐? 이런 식으로 맹비난 하더라고. 이해찬이가. 이 논리가 좀 이게 이상해. 요즘 이게 이해찬이가 좀 맛이 갔는지. 그 눈높이를 시진핑에 딱 맞춰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중국 정서 시진 만났을 때 윤석열 할 말이 없지 않냐. 비난하는 게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또 막 맹비난하고요. 요즘 이게 맥락 없이 하다 떠드는 게 네. 역시 이게 그 뭐 내가 좀 이게 썩어가는 건지. 예, 동자승님이 슈퍼챗 하셨네요. 박사님 일본 강연 잘 다녀오세요. 해외 계신 우파 국민들께 정론일침에 최고 강연해 주세요. 그렇게 주문을 하셨네요. 예, 잘 갔다 오겠습니다. 자, 일본 어디로 갑니까 하셨는데 저 도쿄로 갑니다. 도쿄에 민단 본부가 있어요. 민단 본부 8층 대강당에서 일요일 내일 오후 4시에 특강을 합니다. 자, 저기 이게 노란봉투법이라 자꾸 하면 안 되는데 그 이제 그 불법 파업 조장법이요. 이거 이제 법은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가 밀어붙여서 해도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의지는 이미 이 법과 관련해서는 딱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해찬이의 전략대로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밀어붙이기는 할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법이 되는 건 아니니까 아예 김명수가 먼저 나선 겁니까? 지금 이제 그 이 판례 말이죠. 네. 노조 그 네네. 돌려버린 현대자동차. 네. 이게 이제 진짜 이거 대법원에서요. 네. 이번에 문제인 게 뭐냐면 이제 그 현대자동차의 하청 업체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에게 노조원들이 불법으로 점거해가 생산을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게 여러 명이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했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이게 연대가 책임을 진다. 이게 우리 확고한 법 조문이고 판례입니다. 네. 우리 제가 민법 760조를 적어왔는데요. 우리 민법 760조 네. 수인이
여러 명이란 말이에요. 수인이 공동의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게 법 조문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 제가 어제 연합뉴스 TV에서 비유를 들었는데 네. 만약에 그 네 놈이요. 네 놈이 한 사람을 때리 패는데 한 놈은 팔을 붙잡고 한 놈은 얼굴을 때리고 한 놈은 발로 배를 차고 한 놈에게 다리를 찬다. 이러면 이게 그래서 치료비가 몸에 1,000만 원 넣었다. 그러면 이게 네 명이 동시에 연대해가지고 1,000만 원을 배상해 주되는 거죠. 한 놈이 1,000을 다 갚으면 저끼리 나누는 건 자유지만 연대라는 게 네 명 중에 아무나 한데 1,000만 원 다 청구할 수 있는 이게 연대잖아요. 이게 우리 원칙이에요. 그 팔 잡고 안 때린 사람은 조금 내고 그런 건 없어요? 없어요. 연대. 그런데 지금 어제 판결이 뭐냐면 이게 파업을 했을 때 그 역할이나 지위에 따라서 개별화식 해서 산정해라. 그러니까 팔 잡은 놈은 100만 원만 산정하고 아하. 얼굴 때린 놈은 220만 원 정확하게 배 때린 놈 네가 많이 건드는 550만 원 나누어가 산정해라. 이게 판결입니다. 아, 그렇게? 예, 이게 바로 노란봉투법의 취지예요. 자, 그러면 이게 현대자동차에서 파업에 누가 얼마나 가담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걸 정확하게 산정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판사도. 어떤 놈이 배만 때린지 다리까지 한번 쳤는지 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맞으면서도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진도 찍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판례하면 특히 파업 투표에 찬성한 놈하고 반대했는데 어쩔 수 없이 다수결에 끌려간 사람은 책임이 다르지 않냐. 그러면 이게 찬성표 반대표 던진 지 무기명 투표에 알 수가 있냐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어제 상대 이성훈 변호사 그러더라니까. 그러니까 몰래 들어가서 촬영 다 해놔야지. 그러니까요. 제 말에 한 20명이 다 불법으로 정가하고 들은 누가 못 돌리게 했잖아요. 그래서 피해가 20억이다. 그러면 연대에서 책임져야죠. 그 노조는 껍데기거든요. 노조는 법이 껍데기잖아. 그러니까 개인한테도 연대가 책임지라. 이게 우리 법이고 판례인데 이걸 파괴해버린 거죠. 이 말은 이게 실제 판결로서 입법을 했다. 완전히 노란봉투법하고 똑같은 법률을 입법을 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아하. 이게 주심이 노정입니다. 노정이 알잖아요. 네. 소쿠리 선거관리위원장 하다가 쫓겨난 이게 노정이가 이런 판결을 부에서 한 거죠. 전화비체도 아니에요. 이 중요한 판결을.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래. 자, 이 판결이 대법 판결이잖아요. 예. 그 판결이니까 다시 대법 판결이니까 다시 이제 저 고등법원으로 이제 내려가서 다시 판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자, 이 경우에 뭔가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를테면은 고등법원에서 해보니까 역시 우리가 맞아. 그리고 다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까? 근데 저는 거의 손해배상이 불가능하다 봐요. 예를 들어 이게 20명인데 네. 그런데 뭐 몇 놈 치하고 몇 놈 남았다. 어. 이런 게 나는 반대했는데 파업의 증거에 어쩔 수 없이 내 다수결 끌려온 거 아닙니까? 난 가만히 있었다. 이러면 이게 도대체 그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사실은 누구나 다 그렇게 주장하겠죠. 그러니까요. 막상 민사소송 걸리면. 지금 손해배상. 대부분 치해주고 주범들 몇 명만 남겨놨는데 어허. 이렇게 판결이 나서니 저는 사실상 이게 그 입증이 어려운 거 아니냐. 어허. 이런 이제 그 말이 안 되는. 그러면 이제 대법원 판례도 이게 그 관련 법이 없을 때는 법률에 준한다, 그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러면 저 판례를 뒤집어 엎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 개정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판례를 갖고 또 만들어야 됩니까? 이제 이 판례대로 법을 만들겠다는 거죠. 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노란봉투법을 빨리 탄력적으로 만들겠다. 오히려 네. 판례가 먼저 기존 법에 반하는 기존 판례에 반하는 판결이 나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이걸 이게 저는 뭐 이 판결이 잘못된 명확한 판결이니까 예. 이게 판례를 변경하려면 전화비치로 가야 되잖아. 어허. 그것도 아니고 이게 부에서 해버린 거죠. 예. 따라서 저는 뭐 지금 이게 방법은 이게 진짜 판사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막장 판결하면 네. 탄핵 외에는 방법은 없어요. 어허. 그렇잖아요. 탄핵 외에는 아니면 이게 그 앞으로 이게 입법을 못하도록 국회에서 투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벌써 이미 판례에서 놓지 않냐. 어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밀어붙이겠다. 이러고 있으니 노란봉투법을 저지하든지 네. 그리고 이게 판사를 탄핵하든지 뭐 이거 아니면 이게 임기가 되고 이제 나가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판사를 계속 교체해 나가잖아요. 이런 식의 대응밖에 없지 않나 이래 보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 김명수 이자가 마지막까지 예.
분탕을 치면서 가네요. 지금 이게 보십시오. 네. 가장 최근에 문제 판결한 게 최강욱 사건 있잖아요. 네. 최강욱 1년 끌다가 전화배치. 거기에 그 4명이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오경미, 그다음에 제가 실질적인 대법원장이란 김선수, 선수, 그다음에 지금 선관위 개판이잖아. 노태학이 거기 있어요. 노태학. 그다음에 이번에 퇴임한 박정화. 이 4명이 최강욱을 살려준 거죠. 4명이. 거기 김선수, 오경미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거 노조 판결은 노정희가 하거든요. 네. 지금 이게 김명수가 이제 9월달에 나오면 앞으로 이게 그 3명이 제일 심한 게 노정희, 오경미, 김선수인데 제가 이게 양명만 보세요. 노정희는 광주의 동신여고노가 19기인데 선관위원장 쫓겨났잖아요. 광주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법연구회. 그다음에 오경미는 익산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이고 68년생이고 그다음에 김선수는 전라북도 진안이고 민변회장이에요. 전부 똑같아요. 호남 사람들이 3명이. 전부 이게 민변하고 우리법연구회 임원들이에요. 이 사람이 똘똘 뭉쳐가 이런 판결을 내리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대법원이 좌편향됐느냐 이래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지금 계속 저 슈퍼챗을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수색대님 슈퍼챗, 국가꽃 당신님 슈퍼챗. 네. 그리고 국가꽃 당신님은 다이아몬드 다이 아미고도 또 들어오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저더러 저 일본 잘 갔다 오라고 슈퍼챗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고맙습니다. 자, 김은경이요. 이 듣보잡인데 이자가 혁신위원장에 지명이 됐는데 혁신위원장에 지명이 된 날 인터뷰에서 돈봉투 사건은 검찰이 뭐 조작한 사건인 것 같다. 뭐 이런 김은경. 예. 이자가 그 이래경의 뒤를 이어서 혁신위원장 된 거죠. 그래요. 이래경. 제가 이제 그 이래경이 보고 뭐랬냐. 예. 이 사람에게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이 아니고 예. 제명인의 마을 있잖아. 제명인의 마을. 예. 거기에 그 이장 정도가 적임자다. 이래경이가. 아하. 이렇게 제가 비판했잖아요. 그래요. 예. 근데 김은경이는 이래경이보다 이게 훨씬 못한 것 같아요. 이래경은 이게 그래도 정치판에서 좀 굴러모가지고 정치를 좀 알아요. 근데 김은경이는 제가 이게 양력을 아무리 찾아봐도 네. 정치를 전에게 관여한 바가 없어요. 네. 이 김은경이가 서울에 그 84년에 무학여고 졸업하고요. 90년에 외대 졸업했습니다. 외국어대 학사. 네. 그다음에 그 독일에 잠깐 마나임대 법학 박사 유학 갔다가 네. 바로 이제 금감원에서 부원장까지 금감원에 있었어요. 소비자 보호. 정치는요. 저 문재인 때? 문재인 때 2015년에 당무감사위원인데 비상근 고 잠깐 하는 거래요. 당무감사고 일시적으로 잠깐 하는 거래요. 그게 다예요. 2015년에 당무감사위원 그거야말로 이게 뭐 그거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게 정치의 답니다. 이 정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제가 막스 베브 소명으로서의 정치 이 책을 한번 다시 찾아봤어요. 예. 제가 김은경이 하면서 정치인도 이게 나름대로 전문성 소명 사명감이 필요한데 당연하죠. 김은경이는 뭘 누구 알아야지. 정치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저는 아이 그냥 얼굴 마담 정도로 박지현이처럼 데려온 게 아닌가. 고분고분하게. 네. 이래서 이게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이래경보다 정치를 모르는 거 이게 가장 큰 결함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어떻게 참 그 이재명이가 이런 그 구애에 오는 재주가 있네요. 그러니까. 근데 뭐 박지현이하고는 조금 이게 운명은 다를 것 같긴 해. 박지현이라고 있잖아. 예. 비대위원장. 그래요. 그거는 이제 그 N번방 있잖아. 추적한 거 옛날에 성착취물. 이걸로 이게 한림대에서 조금 이름이 알려져 가지고 네. 진짜 박지현이는 어린애 그 얼굴 마담을 데리고 왔거든요. 네, 네. 근데 이 박지현이는 얼굴 마담을 데리고 왔는데 자기가 이게 그냥 잔다르크인 줄 알고
막 이재명한테 대들다가 그날 이게 화형당해 버렸잖아. 잔다르크처럼. 박지현이는. 근데 이 김은경이는 얼굴마다 맞는데 벌써 그 눈치는 빨라 이자가. 금감원 부원장까지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어차피 총선까지 간다. 이 말은 내가 이게 오래 버틸려면 이재명이한테 이게 맞춰야 된다 코드를. 네. 그래가 이게 오자마자 첫 마디가 돈봉투 사건이잖아요. 네네. 이거는 이제 그 검찰의 조작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이게 불체포 특권은 헌법의 특권인데 일단 이게 왜 폐지돼야 되느냐. 이런 게 이재명의 완전 입맛에 맞는 이런 게 그 발언을 했거든요. 네. 따라서 저는 이게 뭐 혁신위원장으로 혁신은 굉장히 어렵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를 혁신위원장으로 이렇게 그 임명을 한 거는 그래요. 뭐 잘 된 것 같은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뭐 훌륭한 사람이 오는 것보다는 김원기의 같은 사람들 앞으로 이제 그 뭐 혁신위원도 누가 올지 봐야 되는데 예. 결국 저는 이제 그 어제 제가 연합뉴스 TV에서 뭐라 했냐면 민주당의 혁신은 어렵지 않다. 민주당이 혁신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 이재명이가 완전하고 네. 그다음에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퇴진하면 이게 끝나는 이거 혁신 끝난다. 이게 CVID다. 우리 북한 핵을 폐기할 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폐기해야 된다. 그래. 이거 아닙니까? 이재명이가요. 완전하게 은퇴하면 돼요. 그다음에 진짜 은퇴인지 아닌지 수렴천장 상황 정치하는지 검증 가능해야지. 그다음에 나중에 살짝 복귀하면 안 되잖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은퇴해야지. 이러면 이게 민주당 혁신이 끝나는데 지금 이게 이재명이가 총선까지 뒤에서 다 조정한다? 이러면 이게 누구 앞잡이 갖다 놔도 혁신위원장 갖다 놔도 혁신에게 저는 물 건너갔다. 이래 봅니다. 네. 자, 뭐 김원경이는 뭐 길게 얘기할 거리도 안 돼서 자 넘어가고요. 이낙연이가 다음 주에 뭐 들어온다 그러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재명계와 반 이재명계 이제 구심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 싸움이 볼만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이제 전국에 보면 수박 깨기 퍼포먼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게 그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한다고 서명을 받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이제 그 윤영찬이가 서명을 받고 있다. 네. 그러면 그 옆에다가 현근택이가 서명을 받는데 꼭 이 서명 받을 때마다 수박을 한 조각씩 깨가줍니다. 수박을 깨가지고 참 그 조잡스럽게들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통영의 그 양문석이도요. 완전히 수박을 뿌리쳐 뽑겠다고 자기가 전해철 지역으로 간 거예요. 안산에.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각 지역구마다요. 네. 지금 이게 조국이 사람들도 이게 다 비명에 지금 자리 갔더라고. 제가 조국 사단 3명이 출마 사실상 선언한 사람이 3명이 있어요. 네. 조국이도 노겠지만 지역별로 이게 보면 이게 완전히 이제 자기들 특히 조국이 이번에 사진 올린 거 있잖아요. 양산 마을에. 그게 황현선 비서관이거든요. 네. 이자는 조국이 밑에서 비서관에. 예. 이자는 이제 그 전북 전주 병의 김성주라고 있잖아요. 옛날에. 그 정동영이하고 서울대 국사학과 선후배 그 연금공단에 김성주 지역구에 조국이 가장 첫건 황현선이가 출마한다. 그다음에 과천에 의왕 과천에 가면 이소영이라고 여자 있잖아. 그 지역에는 조국 정책위 부의장 윤재관이 출마한다. 어떻게 약한 데만 골라서 가냐? 그다음에 검찰 독재 탄압하는 그 박성호라고 조국 사단. 예. 이자는 이게 전해수고현 지역 광진갑에 출마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 친 이낙연이나 반 이재명 쪽에는 거의 뭐 이재명계나 아니면 이게 조국계들이 타겟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 보면 이낙연이가 돌아오면요. 결국 진짜 이게 민주당은 깨질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렇게 둘이서 계속 싸우는데 네. 당이 가기는 어렵다. 결국 이게 이낙연 돌아오면 저는 이재명하고 분당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는 조심스럽게 예측이 네.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저 이재명이 재판 상황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재판은 이제 그 두 가지가요. 상당히 그 세 가지
이거 좀 의미가 있는 게요. 네. 지금 이제 그 선거법 재판을 어제 했죠. 음흠. 7번 했습니다. 선거법 재판을 그 7번 했는데 유동규 씨가 4번 나왔어요. 정인으로. 이게 제가 아는 우리 사법 역사상 신기록입니다. 기존의 신기록은 정영학 회계사 있잖아요. 네. 폭로했던 이 사건. 네, 네. 지금 여기 그 엄청나게 후회하더만 자기가 이게 그냥 정영학 회계사가 이낙연 지지자거든요. 이낙연. 이재명이도 자꾸 이러려고 이게 폭로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이게 자기도 다 압류돼가 돈 다 뺏겨가지고 후회하는데 정영학 회계사가 키맨이니까 정인을 3번 놓은 게 이때까지 기록이에요. 네. 근데 어제 유동규 씨가 4번째 정인 놓은 거죠. 그러기에 또 이재명이가 직접 신문하고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 재판이 이제 그 좀 길어지지만 지금 이게 김문기 씨 몰랐다는 게 이제 마무리되면 아마 이제 그 백현동만 하면 이게 1심이 나올 겁니다. 네. 이게 제일 빨리 진행되고 있는 유동규 씨가 4번 놓은 네. 이런 게 하나 있었고요. 예, 예. 그다음에 그 두 번째 이재명과 관련한 게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그 정진상의 뇌물 사건하고 그다음에 이재명이가 이거 말고 대장동하고 위례하고 그다음에 그 FC 이 3가지로 이게 기소되고 재판 중에 있잖아요. 이 이재명의 대장동 본류 사건과 정진상의 뇌물 사건이 병합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정진상이가 지금 강력 반발하고 난립니다. 자기는 이게 빨리 끝나 나와야 되는데 이재명 건하고 이게 자기께 병합대가 같이 심리하고 정인이 같이 노니까 지금 이게 정진상 측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게 재판부가 병합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이게 정진상 이재명이가 같은 법정에서 대장동부터 쭉 재판을 받는 거죠. 정진상이가 입 딱 닫고 있으면 혼자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계산을 했는데 지금 잘못됐네.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 아마 이게 엄청나게 저는 송철호 사건의 기록을 깰 것 같아요. 아하, 예. 대장동 위례 FC가 기록이 20만 장입니다. 네. 20만 장. 거기에 정진상 것까지 병합이 됐기 때문에 알겠어요. 이 사건이 이게 앞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좋은 소식으로서는 이제 그 백현동 이제 그 김인섭이 옛날 구속되고 나서 네. 그다음에 정바울이 구속됐잖아요. 네. 구속되고 나서 한 3-4번을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정바울 사장이 진실을 다 밝히고 있습니다. 김인섭이는 다 혐의 부인하고 있다 그러고. 김인섭이는 이제 아직 부인하죠. 예. 예. 근데 정바울 사장이 모든 걸 이게 다 지금 불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담당 공무원 팀장까지도 이제 끝나가지고 곧 이게 아마 저는 이게 빠를지 쌍방울이 빠를지 그 분명한 거는 6월 중에는 이게 마무리한다. 6월 중에 지금 6월 하면 한 10며칠밖에 안 남았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좋은 소식이 백현동인지 쌍방울인지 들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지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다뤄야 될 주제는 다 다뤄봤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하실까요? 뭐 주제는 이제 그 제가 충분히 그 가져온 거 다 가져왔고요. 예. 지금 이게 아까 박사님 그 논평 네. 중에 예. 저도 이게 조금 고민스러운 게 과연 이게 그 2가지가 저는 보수해서 네. 우리 제가 박사님 질문 한번 던지고 싶어요. 오히려 지금 중에 제가 2가지 고민이 있어요. 예. 예. 우리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네. 하나는 이제 그 유승민이나 이준석이를 어떻게 정리하는가 아, 예, 예. 이거하고 그다음에 최경환, 우병우 출마 네. 이거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이게 고민이 지금 2가지씩 길이 있다 봐요. 이준석하고 이제 그 유승민은 어떤 분들은 야 그냥 어차피 안 될 건 노원에 공천 주고 수도권 보내가 자연스럽게 평식이라 네, 네. 이런 사람이 있고 네. 그다음에 어떤 분은 아예 공천 원천 배제해야 돼 잘라야 돼 이게 있는데 저는 이게 박사님 생각 듣고 2명 어떻게 알겠습니다. 처리할지 예. 그다음에 최경환 우병우는 무소속 무조건 논다는데 네. 이걸 이게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는지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듣고 싶어요. 해법은 하나입니다. 예. 그 이철규 총장이 이미 제시했어요. 공정하고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이준석이라고 해서 특혜 줄 것도 아니고 불이익 줄 것도 아니다. 그냥 공정한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기는 공천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승민이나 이준석이한테 또는 뭐 최경환, 우병우 등 이게 그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은 우리 국민의힘은 공천 원천 배제거든요.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준석이나 유승민이나 최경환, 우병우 등이 무소속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국민의힘에 공천하겠다 그러면 받아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경쟁력을 잘 살펴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탈락시키면 탈락시키고 공천 주면 주는 거죠. 근데 그 결과 제가 보기에는 그 결과 최경환, 우병우는 경쟁력을 입증해서 공천 받을 가능성이 높고 예. 유승민이나 이준석이는 아예 자격 미달로 공천 자체를 못하거나 공천을 했는데 경쟁력이 너무 현저하게 떨어져서 공천을 못 받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접근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러면 논란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딱 접근해서 찍소리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제 원칙에 따라 결론은 저하고 예. 또 최경환이나 네. 우병우에게 저는 어느 정도 네. 경쟁력이 있다 보거든요. 네, 그럼요. 그 있죠. 점에서는 이게 예. 기회만 주면 네,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통합될 수 있는 거고. 예, 그 사람들이 본인이 무소속을 선택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내가 정통 자유우파로서 한번 경쟁하고 하고 싶다. 그러면 결격 사유 없고 경쟁력 입증되면 공천 안 주는 게 이상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괜히 정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다. 네. 딱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당원 단계에 의해서 접근하면 결과적으로는 최경환, 우병우는 공천 받을 것이고 유승민이나 이준석이는 결격 사유가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깔끔하다. 이게 제가 이철규 총장이 한 말의 핵심이다 이거예요. 네. 뭐 저도 이게 그 예. 전적으로 예. 공감합니다. 오늘 마지막 발언은 이게 박사님 하신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예. 예, 고맙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